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대망의 10번째 팀입니다. 끝났습니까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분의 1 했으니까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나오면 하차하겠어요. 근데 2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10팀을 해냈다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 작년에 4팀 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과 2024 시즌 연속으로 루징 시즌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전에는 반 멜빈 감독 새로 선임하고 스넬, 체프먼, 이정우 선수 데려오면서 의지를 보여줬던 시즌이었지만 또 루징 시즌을 당하고 말았고요. 그러면서 시즌 끝나고 파란 자이디 사장이 해고가 되고 버스터 포지가 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전년 대비 1승 추가했습니다. 부상과 부진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얼룩진 시즌이었었고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됐죠. 투타에서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나오긴 했는데 정작 기대를 했던 선수들이 터지지 않으면서 또 한 번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스토브리그 주요 행보 알아보겠습니다. FA 주요 계약으로는 윌리 아담스 계약이 가장 큰 영입이었죠. 7년에 1억 8,20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벌랜더와 1년 1,500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트레이드 통해서 딱히 두각을 보일 만한 영입은 없었고요. 마이너 계약 같은 경우에는 눈길이 가는 선수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제이 크램, 조이 루켓시, 트리비노, 스태시 이제 영입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나 또 메이저리그에 올라서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서 텍사스의 유망주 포수였죠. 샘 허프를 데리고 왔고요. 팀을 빠져나간 선수로는 콤포토, 마크 케나, 커트 카살리, 블레이크 스넬, 테일러 로저스, 오스틴 워렌 등이 있습니다. 오프시즌 등급을 매겨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담스 데려갈 때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겨울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행보들이 너무 신중했죠. 바뀐 수뇌부들이 처음부터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 여기에 또 옵트아웃을 최근에 선수들이 많이 원하다 보니까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어떤 스탠스와는 타협되지 않는 부분이었죠. 코빈 번스를 심지어 라이벌 팀에게 뺏긴 점 그리고 빅배시나 불펜이 분명히 필요했는데 아무도 영입을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C를 줬습니다. 저도 C를 줬습니다. 아담스에게 구단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안기면서 데려온 거는 상당히 칭찬해줄 만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자이디 사장의 협상 전략을 보면은 질질 끌다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야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버스터 포지 사장은 협상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담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뒤에 너무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영입이 딱히 없었다는 점도 우려스러웠고요. 투수진의 FA 영입이 저스틴 벌랜더 42살의 선수 딱 한 명밖에 없다는 점도 좀 아쉬웠습니다. 경쟁이 심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버티기 힘든 로스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스터 포지 사장이 샌프란시스코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C를 줬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라몬트 웨이드 주니어, 2번 윌리 아담스. 이미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이정우 선수를 3번 타자로 기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맷 체프먼, 엘리언 라모스, 마크 야스트렌스키, 타일러 피츠제럴드, 윌머 플로레스, 패트릭 베일리가 라인업을 구성하겠습니다. 예상 로테이션 보시면 로고넷과 로비레이가 원투펀치를 이루게 되고 40대 저스틴 벌랜더가 3선발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던 익스와 칼 해리슨이 뒤를 바칩니다. 예상 불펜 살펴보면 지난 시즌 막판에 마무리를 봤었던 라이언 워커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타일러 로저스, 카밀로 도발, 에릭 밀러, 션 젤리가 불펜을 구성할 것으로 보여요.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저 첫 번째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현실 직시입니다. 긍정적인 얘기가 안 나오죠. 2021년 107승을 올릴 때만 해도 다저스를 잡을 팀은 샌프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두 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 그쵸. 네, 다저스는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팀이 된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보장 금액을 높여야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팀이 됐죠. 실제로 작년에도 두 팀의 맞대결에서 4승 9패로 샌프란시스코가 많이 밀렸어요. 2년 전에는 6승 7패, 3년 전에는 심지어 4승 15패로 샌프란시스코가 압도를 당했습니다. 특히 다저스 스타디움의 성적을 찾아보니까 지난해 1승 6패였고 2022년 이후로도 6승 17패에 불과했더라고요. 올해도 전력상 다저스를 잡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라이벌이라고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저스만 보게 되면은
타자들은 괜히 페이스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을 위한 초석을 삼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현실 직시를 써봤는데 구단 내부적으로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네. 젊은 야수들이 성장해서 발전하고 마운드도 신구조화에 신경을 쓴 만큼 다음 시나리오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저스나 다른 팀들을 볼 게 아니고 올해는 좀 더 자기 발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즌이라고 냉정한 생각을 해서 현실 직시를 써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버스터 타임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버스터 포지가 사장에 부임을 했는데 사실 파렌자이드 사장이 해고되기 전에도 맷 체프먼의 연장 계약을 주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단 운영에 손을 댔던 버스터 포지 사장이었죠. 취임 후에 빠르게 자이디 사장의 잔해를 좀 지우는 모습이었거든요. 자이디 시절에는 분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클럽하우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을 분석실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버스터 포지 사장은 조금 더 분석과 스카우팅의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 베이스볼과 올드 베이스볼을 섞어가는 야구를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이디 사장이 등을 돌렸던 과거 샌프란시스코 레전드들과도 관계를 개선하기 그렇죠.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이디 사장의 운영을 비판했던 윌 클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프론트 오피스 개개인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거든요. 자이디 사장 같은 경우에는 매번 라인업 같은 거를 관여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브루스 보치 감독일 때도 자이디 사장이 간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 시즌의 협상 전략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협상을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앞서 이창석 기자가 원팀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협상을 빠르게 하면서 선수들이 팀에 좀 빨리 합류하고 그러면서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융화가 잘 되게 하는 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스넬, 체프먼, 솔레어 이런 선수들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때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팀 케미스트리가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그런 모습을 방지를 하면서 빠르게 계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아직까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팀이긴 하지만 그 초석을 다지는 시즌이 올 시즌에는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버스터 타임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비슷하네. 근데 자이디 좀 심했어. 자이디의 만행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만행이죠. 자이디의 만행을 폭로한 각종 현지 매체 기사들을 봤는데 통계 분석에 꽂혀가지고 클럽하우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 사무실도 비워버리고 그걸 썼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이디는 뭔가 하나에 꽂히면 너무 거기에 몰입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딱 그 감독 있잖아. 케플러. 네. 제일 둘이 잘 맞아. 아, 그쵸. 말 번지르르 하게 하고 실적은 못 내면서 자기애는 더럽게 강해요. 그러니까, 네. 아, 잠시 흥분했습니다.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스피드업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년 연속 리그 도루 최하위였습니다. 2023년에는 57개, 지난해에는 68개. 샌프란시스코가 팀 도루에서 리그 5위 안에 들어갔던 게 2012년이 마지막이죠. 야, 오래됐네요. 네, 그 당시에 앙헬 파간, 그레고르 블랑코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월드 시리즈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그 두 선수가 도루를 이끌던 시절에 리그 4위 차지하면서 탑5 안에 들어갔던 게 끝이었는데 작년에도 팀 내 도루를 가장 많이 한 선수가 피처 제를 들었어요. 17개. 20개의 도루를 해낸 선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도루가 20개 이상 가능한 아다메스가 합류를 했고 이정우도 두상에서 존재감을 보여줘야겠죠. 일가의 선수 이정우 선수의 스피드를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는데 지난해 이정우 선수의 스프린트 스피드가 28.4피트였습니다. 평균 이상이었죠. 그리고 홈플레이트에서 1루까지 도달하는 그 평균 시간이 4.15초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빨랐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자타자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야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정우도 활발하게 좀 루상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랜트 맥크레이. 이 선수가 타격적으로 발전을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조커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23 시즌에 상위 싱글A에서 52개의 도루까지 한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와서 정말 조커 역할을 해준다면 샌프란시스코가 오랫동안 약점이 됐던 스피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스피드업을 써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변비야구 안녕입니다. 지난 시즌의 타격 성적이 뭐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특히나 이창석 기자가 얘기했던 도루와 함께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득점권 상황에서의 성적이었어요. 지난 시즌에 이닝 선두 타자의 출루율이 3할 3푼, 메이저리그 2위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을 불러들이질 못했어요. 주자가 있을 때 타율이 메이저리그 22위, 조정 득점 생산력 23위, 득점권에서 타율 24위, 조정 득점 생산력 25위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타선을 불러들일 수 있는 3, 4, 5번의 주자 있을 때 성적이 타율 23위, WRC 플러스 23위, 득점권에서 3, 4, 5번의 타율이 메이저리그 28위, WRC 플러스가 28위였어요. 그만큼 중심 타자로서의 역할을
역할도 잘 못해줬고 지난 시즌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타자라고 할 수 있는 맷 체프먼 같은 경우에도 득점권 타율이 2할 3푼밖에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80타점 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윌리 아다메스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윌리 아다메스가 지난 시즌 타점 2위 기록했고 득점권 클러치 상황에서도 그렇죠. 강점이 있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변비야구를 벗어나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한국 자연초 보는 것 같네. 진짜 엄청 답답했는데 답답할 때니까. 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케미스트리입니다. 마운드 얘기를 좀 안 해서 약간 그렇긴 한데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미래를 봐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케미스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터 포지가 일단 구단에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2010년대 그 짝수의 왕조를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거잖아요.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를 가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영현이 한번 얘기했지만 벌랜더가 2005년 랜디 존슨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중간층의 로비레이가 메리지토 여기에 엘리언 라모스가 산도발 그리고 그때 등장한 대현 유망주가 있죠. 버스터 포지입니다. 브라스 엘드리지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면서 미래로 가는 관문을 잘 넘어간다는 데 있는데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가 돋보였던 부분이 케미스트리였어요. 그때 포지가 경기를 이끄는 리더로 거듭났고 보컬 리더가 헌터 펜스 여기에 2014년에 마이클 모스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운드에도 라이언 보글성이 있었고 아펠트, 하베르, 로페스 이런 선수들을 좀 잘 이끌어줬던 선수였었고 2014년에도 PB와 팀 어더슨이 합류하면서 친구 조화가 정말 기가 막히게 됐던 상황이었었거든요. 현재 로스터를 보게 되면은 팀의 결속력을 높여줄 선수는 맷 체프먼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체프먼이 혼자서 역할을 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데 아다메스가 해줘야 돼요. 근데 아다메스가 굉장히 그 스프링 캠프에 빨리 합류해서 젊은 선수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올해는 이런 구심점이 되는 선수들이 나와주면서 팀 퍼스트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올해는 팀 화합에 신경을 쓰는 시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포집에서도 버스터 포지 사장이 원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라떼 강조하면 별로 좋을 거 없을 텐데.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마운드의 안정성입니다. 마운드 얘기 해줬네. 네. 다행이네. 타선에 아다메스 영입하면서 그래도 타선에는 보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운드에는 42살에 벌랜더 영입이 끝이었어요. 벌랜더 지난 시즌에 5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커리어에서 가장 안 좋은 시즌을 보냈었죠. 물론 리그 최고의 이닝 히터라고 할 수 있는 로건 앱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많은 이닝을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그거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로비레이, 토미돈 수술 복귀해서 최근 두 시즌에 34이닝밖에 던지질 못했어요. 카일 해리슨도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즌 막판 어깨 부상으로 이탈이 되고 말았고 조던 힉스도 선발 첫 시즌이었는데 초반에 잘하다가 후반기에는 선발로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평균 자책점도 6점대였어요. 지난 시즌에 선발의 이닝이 778과 3분의 2이닝이었는데 메이저리그 29위였습니다. 불펜의 소화 이닝이 메이저리그 최다 2위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펜의 과부하가 많이 걸렸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선발이 좀 더 이닝을 많이 먹어주면서 불펜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펜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 카밀로 도발의 부진으로 인해서 불펜이 상당히 흔들렸는데 시즌 막판에 라이언 워커가 마무리로 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이언 워커가 지난 시즌 8월 중순부터 마무리를 맡으면서 마지막 17경기에서 10개 세이브 올리는 동안 블론 세이브 하나도 없었고요. 평균 자책점도 0.92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하면서 바로 라이언 워커가 올 시즌 마무리다라고 공언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불펜은 어느 정도 구심점을 잡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발 투수도 많은 이닝 먹어주고 확실한 구심점이 있는 불펜을 통해서 좀 더 안정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샌프란시스코도 나름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운드의 안정성을 뽑아봤습니다. 멜빈이 중요하죠. 저희가 샌디에고 시절 멜빈 감독의 경기 운영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멜빈 정말 중요할 겁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이정우입니다. 기대를 벗어나지 않죠. 그쵸. 네. 지난해 37게임 나와서 타율이 2할 6푼 1리, 홈런 2개, OPS 0.6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성공 실패 판명하기에는 너무 표본이 적은 시즌이었었고요. 작년에 설령 성적이 아쉽더라도 풀타임 시즌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네, 이 메이저리그 투수나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을 했을 때 겨울에 보완을 하면서 올해 이제 어떻게 또
또 대응을 하는지를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초반에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이 과정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정호 선수 계약 주도했던 수뇌부가 해체가 됐고 새로운 수뇌부가 들어왔잖아요. 물론 뭐 보장 계약이 크기 때문에 당장 뭐 입지가 흔들리는 없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실력으로 보여주면서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확실해요. 3번 타자로 나올 가능성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자가 있을 때 더 잘해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앞서 이영 위원이 득점권 성적을 얘기했지만 저도 샌프란시스코의 지난해 득점권 성적을 찾아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득점권 타율이 2할 3푼 4리로 리그 13위였습니다. 단순하게 이정호 선수가 팀의 타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득점과 직결되는 타율을 높여야 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정호 선수가 잘 해결을 해줬을 때는 이정호 선수의 입지가 흔들림이 없을 텐데 또 한 번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윌리 아다메스입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팀 최고액을 안겨줬기 때문에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라고 할 수 있고 머스터포지 사장이 이 선수가 단순히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리더십도 있는 선수예요. 앞서 원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팀에 있던 맷 체프먼과 함께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멜빈 감독도 이 선수의 투지나 헌신 이런 거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템파베이, 미러키 이렇게 팀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팀을 옮기는 거에 대한 적응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팀을 옮기면서도 계속해서 클럽하우스 리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선수가 윌리 아다메스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샌프란시스코 입단 후에 스프링 트레이닝 열리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젊은 선수들과 애리조나에서 열심히 훈련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융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 윌리 아다메스가 지난 시즌에 수비에서 좀 심각하게 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유격수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선수이니만큼 수비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타격 성적도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긴 했지만 그래도 연봉값을 하려면 그 정도 성적은 꾸준히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윌리 아다메스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뭐 저는 깔끔합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정호 재기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 저희 메이저리그 업계의 모든 사활이 이정호에게 달려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 최악은 다 이정호로 이제 쓰라고 하다가 그래서 최고만 써봤습니다. 이정호 선수에 대한 얘기는 이창석 기자에게 맡기도록 하겠고요. 중립적인 포지션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뽕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다저스 상대 위닝 시즌입니다. 사실 서부지구에서 좋은 성적 거둘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도 자존심을 세우려면 다저스 상대로는 위닝 시즌을 거두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 3시즌 연속으로 다저스 상대 루징 시즌 기록하고 있고 8시즌 동안 7번의 루징 시즌을 당했거든요. 이러면은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극복하는 시즌이 나와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뽑아봤어요. 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포지와 멜빈의 관계가 프렐로와 멜빈의 관계로 전락한다. 샌디에고 멜빈 감독 말년에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포지와 멜빈도 서로를 지금은 리스펙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살짝 틀어졌을 때, 특히나 지금은 시즌이 개막되지 않았지만 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팀 분위기가 완전히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언급했던 케미스트리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작년보다 못한 득점권 성적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다메스도 결국 샌프란시스코의 팀 득점권에 동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얘기겠죠. 이정호 못한다고 쓴 거 아닙니까? 아 설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득점권 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엔 이정호가 지금 3번에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지금 득점권 타설에 가장 많이 들어서게 이정호 선수를 못할 거라고 쓴 거 아니에요? 돌려 쓴 거 같은데? 저랑 여기 일하기 싫어. 프리뷰 10번째 팀이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알아봤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니만큼 국내에서도 관심 있게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프리뷰 특성상 개별 선수 소개를 많이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영상을 또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그 후속 영상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제가 이제 10팀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오고 싶지만 계속해서 11번째 팀이 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